글쎄요, 저는 딩크족이 영원하진 않다고 봐요. 가족의 의미가 쇠퇴되면서 많이 생긴 제도인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불임 문제도 있을 거예요. 시대의 흐름의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안녕하십니까, 만수환입니다. 반갑습니다, 선생님. 반갑습니다. 자, 네. 오늘도 제가 한번 사회 문제. 네, 사회 문제. 하는데, 네, 사실 이거는 뭐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 같아요. 네. 딩크족. 딩크족. 네, 사실 뭐 우리나라 출산율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텐데, 딩크족이라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좀 궁금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. 글쎄요, 저는 딩크족이 영원하진 않다고 봐요. 영원하지 않다. 영원하지 않다. 그건 좀 어떤 걸까요?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딩크족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결국에는 아이를 낳거나 이제 뭐 입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애완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영원한 이 딩크족이라는 쓴 것은 없다. 없어요. 네,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딩크족이라는 거의 정의가 사실 이제 결혼은 했지만 이제 근데 아이가 없다. 네. 사실 그 심리에는 네. 다양한 이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유가 있겠죠.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요. 자기들만의 인생을 즐긴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인생이라는 걸 살다 보면 둘만의 시간만으로 그 인연이 이어진다는 거에서 그 누군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거, 누군가 관여해서 인생이 둘만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,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, 뭐 핵가족이 생기고 나서 그 대가족이라는 제도가 없어지면서 딩크족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을 수가 있는데 가족의 의미가 쇠퇴되면서 많이 생긴 제도인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출산율도 많이 줄어들고 또 사회적인 또 목표가가 높고요. 뭐 아파트 값도 비싸고 또 생활비 부분이라든가 연봉 부분이 아파트 부분 상승률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현실주의적으로 살자. 뭐 미니멀 라이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인간은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이고요. 그리고 종족 번식을 하고 싶은 본능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이거든요. 그래서 종족을 보존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건 없다고 볼 수 있죠. 네. 근데 딩크족이라는 것 자체를 뭐 나쁘다, 좋다, 나쁘게 보진 않아요. 네. 왜냐하면 그거는 한 번씩은 품을 수 있는 생각 아닌가요? 네.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네. 선생님 말씀처럼 그 돈이라는 게 좀 그렇죠. 머니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. 그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된다면 80% 정도는 인생에 있어서 걱정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아이를 낳아서 이제 네. 성인이 될 때까지 네. 뭐 돈이 얼마가 들고 네. 이런 걸 또 계산한 것도 있을 정도로 네. 어쨌든 금전적인 부분을 많이 좀 따지는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만약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불임 문제도 있을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불임 문제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. 그래서 출산을 늦게 하다 보니까 불임 문제도 생기고요. 또 늦게 낳다 보니까 아이 출산하는 위험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좀 노숙해서 나면은 또 기형아 문제도 있고요.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딩크족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이제 처음에 딩크로 시작했지만 네. 이제 뭔가 점점 변형이 되고 있죠. 네, 변형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애안이라든가 애견이라든가 조금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, 그러니까 자식 대신에 대체될 수 있는 뭔가 동물이라든가 뭐 다른 부분으로 대체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사실 이거 뭐 개개인의 어떤 선택이기 때문에 네네네. 그렇지만 저는 좀 궁금한 게 네. 만약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거나 퍼진다면 네. 어쨌든 출산율은 떨어지고 네. 인구가 감소하고 네. 그럼 어떤 문제점들도 발생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모든 인간의 특성은 선조 때 뭐 태초부터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. 그 인간의 특성이라는 게 갖고 있는 성향이라는 게 타고난 게 뭐 처음부터 동성애자가 있는 건 아니고요. 처음부터 양성애자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. 뭐 성선설, 성악설 같이 뭐 태초부터 이런 인간이 있었다 보다는 사회 현상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 거고 환경에 적응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회 이슈가 돼서 인구가 감소한다기보다는 그 사회의 그 활동이라든가 사회의 환경 변화 아니면 환경 변화에 따라서 환경 조건이 바뀌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할 수 있는 거고요. 뭐 인구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. 인구는 항상 늘었다 줄었다 했거든요.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줄기도 하고요. 환경적인 재해에 의해서 줄기도 하고요. 뭐 공룡이 뭐 하여튼 화성 때문에 뭐
행성 때문에 축소돼서 뭐 줄어들었듯이 똑같은 거죠. 환경적인 영향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대의 흐름의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너무 좋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실 뭐 지금도 네. 뭐 결혼하신 분들 중에 네.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사실 네, 많이 네, 계시잖아요. 네. 어떤 정말 그만큼의 책임감도 필요하고 그렇죠. 그런 분들이 또 만약에 시청을 하고 계신다면 네. 선생님께서 좀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? 딩크족이라고 꼭 명명을 지어서 나는 영원히 딩크족일 거야 라고 정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살다 보면 애착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. 사람은 정을 갖고 살거든요.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뭔가 매개체가 될 수 있는,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을 연결해주는 끈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공감대라는 게 필요하죠. 근데 그게 자식이라는 걸로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온 게 인간의 습성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연대감이라는 게 존재하고요. 그래서 부족이라는 게 생겨났고요. 그래서 그 공감대와 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번영해 왔던 거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은 아예 벗어나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완전히 100% 딩크족으로만 살 수 있다 정의 내리지 마시고, 딩크족이었다가 딩크족이 아닐 수도 있고요. 딩크족으로 안 살다가 딩크족으로 살 수도 있고, 아니면은 그냥 부부 생활을 하다가 딩크족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게 사람이에요. 그래서 꼭 명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좀 더 마음을 연 상태로 네. 자연스럽게 그렇죠.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.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있는 것이지 그것만이 정답이고 그것만이 있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긴 힘들 것 같아요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